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손수건 아래에도 없고 안경집 안에도 없습니다. 분명 아침에 벗어둔 것 같은데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이 없으니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안경을 써야 안경이 잘 보이는 아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조금 흐릿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창문 밖으로는 아직 덜 깨어난 골목의 기척이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할까? 그 말은 안경보다 먼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은 서랍 속 안경을 찾는 아침에서 시작해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혼내지 않고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한 가지가 내 삶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건네고 싶은 조용한 약속은 하나입니다. 잊은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을 사람이고 다시 찾을 길을 천천히 만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아침마다 서랍을 여는 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을 내려놓고 나서 아침을 조금 천천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했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무엇을 잊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가 저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즘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문을 조금 엽니다. 계절에 따라 들어오는 냄새가 다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젖은 흙 냄새가 나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먼지와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침의 속도가 느려진 뒤부터 오히려 제가 무엇을 잊었는지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말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실수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자주 찾는 것은 안경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벗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침대 옆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탁 위를 봅니다. 주전자 옆, 화분 뒤, 소파의 발걸이, 외투 주머니까지 차례로 살핍니다. 마지막에는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봅니다. 안경을 찾는 일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안경 하나인데 찾는 동안에는 내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안경이 없으면 저는 서랍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손수건을 펴보고 오래된 열쇠를 옮겨보고 작은 단추가 담긴 상자도 들어봅니다. 안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안경을 찾다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안경을 찾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 그때만큼은 안경이 저보다 침착했던 셈이지요. 그런데 웃음이 난 뒤에도 마음은 금방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웃긴 일로 넘기기에는 저는 이미 여러 번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안경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심문하는 일이 됩니다. 어느 날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제가 안경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딸도 내가 걱정스러운 걸까? 혹시 나를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안경은 천천히 찾아도 돼. 그 말을 듣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경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경 하나를 잊은 일이 혹시 제 나이와 제 능력과 제 쓸모까지 함께 줄어든 증거가 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잊어버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나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찾을 때가 있어.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딸도 자기 물건을 자주 찾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고, 리모컨을 찾고, 약속 시간을 찾고, 어제 들은 말을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아직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안경을 냉장고 옆 작은 선반에서 발견했습니다. 전날 저녁 차를 마시고 컵을 치우면서 안경도 함께 옮겨둔 모양이었습니다. 안경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아주 멀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내가 예전의 나에게서 멀리 와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의 마음 한 조각이 아직 가까운 곳에 남아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뒤로도 저는 안경을 잊었습니다. 안경을 잊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경을 찾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또 잊었어? 대신 어디에 두었는지 천천히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의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을 찾는 동안 서랍을 거칠게 열고 닫았습니다. 물건을 이리저리 밀어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안경이 더 빨리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세게 움직인다고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급해지고 방 안이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눈앞의 서랍을 보고 다음에는 어젯밤 앉았던 자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차를 마신 자리와 책을 읽은 자리를 살핍니다. 순서를 정하니 신기하게도 안경을 찾는 일이 작은 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며 어제의 저를 천천히 따라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을 하다가 안경을 벗었을까? 기억이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찻잔이 식탁 위에 있으면 차를 마셨다는 뜻이고 책이 소파 옆에 있으면 책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희미해도 생활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보며 사람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희 씨가 발견한 것은 안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순간에도 생활의 흔적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깜빡한 순간만 크게 봅니다. 약속을 잊은 일, 물건을 둔 자리를 모른 일, 하려던 말을 놓친 일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루 전체를 돌아보면 잊지 않고 해낸 일도 많습니다. 물을 끓였고, 창문을 열었고, 화분에 물을 주었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익숙해서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의 하루를 실제로 지탱하는 일들입니다. 기억은 잘한 일보다 놓친 일을 더 크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깜빡임이 10번의 성실함을 가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꾸준이 아니라 시선을 조금 넓히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잊지 않고 해낸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만 바꾸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를 평가하는 질문에서 나를 살피는 질문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아침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관 앞에서 열쇠를 찾다가 외출할 마음을 잃은 분도 있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잠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몰라 문 앞에 잠시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황스럽지만 그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보았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 잠시 한 가지를 놓쳤다고 해서 그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대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하라고 말하는 대신 왜 이렇게 느리냐고 묻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서랍 앞에서 안경을 찾는 나에게 오래 아는 이웃에게 건네듯 말해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은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혼내는 일이 아니라 함께 찾는 일입니다. 깜빡한 마음을 다정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점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생활의 손잡이를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나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늦은 아침 동네에서 만난 정우 어르신은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잠시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밤을 찾은 게 아니라 단이 나를 부른 이유를 잠시 잊었구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말하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단이 나를 부른 이유를 잊었구나라고 말하면 다시 천천히 살펴볼 자리가 생깁니다. 그는 잠시 복도 창문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잠시 쉬었습니다. 기억을 되찾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되찾은 셈입니다. 또 다른 분은 외출 준비를 하다가 지갑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랍과 가방을 여러 번 열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에게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의자에 앉아 어제 입었던 옷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제 장을 보고 돌아와 지갑을 식탁 한쪽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실제로 지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기억해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잠시 앉아 마지막으로 사용한 장면을 따라간 태도였습니다. 기억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움직임을 크게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과 목소리를 작게 만드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고 눈앞의 물건을 한 가지씩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나를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서랍 앞에 앉아 안경을 찾는 마음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살펴보면 사람의 삶을 붙드는 것은 완벽한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식, 곁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빛을 맞는 일, 물을 끓이고 잔을 꺼내는 일,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은 하루의 작은 난관을 만들어줍니다. 기억을 모두 머릿속에 보관하려고 애쓰기보다 생활 곳곳에 손잡이를 만들어두는 편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안경을 서랍에 두는 일도 그렇습니다. 안경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안경이 머물 자리를 정해주는 일이 현실적입니다. 기억은 명령을 잘 따르는 직원이 아닙니다. 피곤한 날에는 늦게 오고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렇다고 기억을 해고할 수는 없지요. 대신 우리는 생활에
작은 안내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열쇠는 현관역, 안경은 아침 서랍, 지갑은 외출 가방 안처럼 물건마다 돌아갈 곳을 하나씩 정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잊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경에게도 집이 필요합니다. 안경이 매일 이사를 다니면 찾는 사람도 지치고 안경도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곤란할 테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흔들릴 때 돌아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는 꼭 큰 계획이나 특별한 취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랍 한 칸, 의자 하나, 아침에 찻잔 하나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물건의 자리입니다. 안경을 자주 쓰는 곳과 가까운 서랍을 하나 정합니다. 서랍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경이 놓일 만큼의 작은 공간만 비워도 됩니다. 안경집이 있다면 안경집을 그곳에 둡니다. 없다면 부드러운 천이나 작은 빈 접시를 놓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띄고 매일 같은 방향으로 손이 가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자리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짧게 말해보세요. 안경은 이 서랍, 열쇠는 현관 옆, 지갑은 가방 안. 이 말을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들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손의 움직임과 귀의 소리가 함께 남습니다. 세 번째는 찾는 시간의 자리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을 때 바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찾는 순서를 정해둡니다. 마지막으로 앉았던 곳, 마지막으로 마신 곳, 외투를 벗은 곳, 물건을 내려놓기 쉬운 곳. 이 순서대로 살펴보면 마음이 한꺼번에 모든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 사이의 말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물건을 잊었다고 말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나도 그 사람의 물건을 찾아줄 수 있고 그 사람도 오늘 나의 안경을 함께 찾아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을 때도 그 표정을 곧바로 나에 대한 실망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걱정은 때로 사랑이 서툴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다만 도움을 받는 방식은 서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대신 찾아주기보다 함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을 때 왜 또 잊었어라고 묻기보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책을 읽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물건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물론 깜빡하는 일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약속과 일상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혼자 참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적어 가까운 가족과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방송은 누구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편함을 혼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나의 생활을 계속 아끼기 위한 선택입니다. 깜빡한 순간에 어떤 말을 쓰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왜 이래라는 말은 문을 닫습니다. 더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게 합니다. 지금 잠시 놓쳤구나라는 말은 문을 조금 엽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여지도 생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라는 말 대신 오늘은 천천히 확인해야겠구나라고 말해보세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대신 오늘 필요한 일을 한 가지로 좁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배워야 하는 것은 더 많이 기억하는 기술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잊은 자신을 대하는 말투를 배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따라잡는 힘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진 나를 데리고 가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느린 걸음은 멈춘 걸음과 다릅니다. 잠시 찾는 시간도 삶에서 빠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빛을 보고 손에 닿는 물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랍 속 안경을 찾는 동안에도 아침은 계속됩니다. 주전자의 물은 끓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바깥의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만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나는 내 하루 안에서 잠시 방향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잊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잊은 뒤에 나에게 어떤 손을 내미느냐입니다. 차가운 손으로 나를 끌어내도 되고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일으켜도 됩니다. 오늘은 따뜻한 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아침에 가장 먼저 여는 서랍 한 칸에 안경이 머물 자리를 정해보세요. 작은 빈 접시를 놓아도 좋고 부드러운 천을 한 장 깔아도 좋습니다. 이미 자리가 있다면 주변 물건만 조금 옮겨 안경이 잘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경을 그 자리에 내려놓으며 한 번만 말해보세요. 안경은 이 서랍에 둡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서랍 전체를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경이 다시 다른 곳에 놓이더라도 정해둔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작은 자리는 기억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깜빡한 날에도 나를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매일 아침 안경을 바로 찾으면 고맙고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랍을 열고 정해둔 자리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혼내는 대신 자신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안경을 찾지 못한 아침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 네가 잊은 것은 안경 하나이지. 네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아니야. 서랍을 열고 닫는 동안 마음이 작아졌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을 봐.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물 끓는 소리를 들어. 네가 아직 하루를 돌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어제 너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을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 일만으로도 충분히 했었어. 사람은 늘 기억이 선명해서 귀한 것이 아니야. 흐릿한 날에도 다시 생활을 이어 가기 때문에 귀한 거야. 그러니 오늘은 나를 조금 더 나무라자.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천천히 찾자. 누군가에게 함께 찾아달라고 말하자.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나도 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주자. 안경은 언젠가 또 다른 곳에 놓일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너를 대하는 말은 오늘 바꿀 수 있어. 서랍 속 안경을 찾는 아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아침이 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놓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놓친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도 마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작은 용기도 그렇습니다. 기억은 때때로 우리보다 느립니다. 그럴 때는 기억을 끌고 가려 하지 말고 기억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서랍 한 칸, 찻잔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아침 안경을 찾느라
마음이 바빠졌던 분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당신은 안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서랍을 열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찾는 일은 그 다음이어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천천히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깜빡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시작은 자신을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경이 자주 사라진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생활에 작은 안내판이 하나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내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랍 한 칸, 작은 접시 하나, 현관 옆 작은 바구니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내가 안경을 자꾸 찾게 되니 우리 집에서 안경 자리를 하나 정해보면 어떨까? 이 말은 도움을 구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생활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혼자 계신 분이라면 종이에 크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경을 내려놓을 때마다 같은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안경은 여기.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짧은 말 하나가 내일 아침의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완벽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때는 기억이 우리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배려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안경을 찾은 분도 아직 찾지 못한 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춘 자리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방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세요. 찾는 시간도 하루의 일부입니다. 그 시간마저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랍 앞에서 잠깐 한숨이 나오면 그 한숨도 실패의 표시로 보지 마십시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물건보다 먼저 마음을 찾는 아침도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여전히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일은 작은 일 같지만 내일의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문 물건 하나와 그 물건에 기대어 살아온 마음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안한 아침 보내십시오.